2020년 4월 기준 전세계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8천만 명을 넘긴 넷플릭스는 한국 유료 가입자 수만 330만 명이 된다고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국외와 국내 모든 OTT 시장을 씹어먹고 유일한 대항마인 디즈니 플러스마저 발라버린 이 넷플릭스에 대항이 아닌 공존을 선택한 영리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왓챠인데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왓챠에만 있고 넷플릭스에는 없는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명작이 왓챠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넷플릭스에는 없고 왓챠에서만 서비스 중인 반드시 봐야 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전설적인 명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첫 방영되며 총 8개의 시즌으로 마무리된 왕자의 게임은 압도적인 화제를 모으며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작품입니다. 일단 이번 리스트에 HBO 작품이 상당수 올라와 있고, 특히 제 채널 구독자님이시라면 왕자의 게임의 팬이 아닌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스토리보다 그 외적인 잡서를 이야기하자면 많은 분이 마무리에 실망을 하고 심지어 심하게 욕을 한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 시즌8을 리부트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할 겁니다. 저 역시 시즌8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시 제작을 한다면 제작진이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스토리가 아닌 팬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 제작 예정인 하우스 오브 더 드래곤처럼 이 세계관에 존재했던 매력적인 가문의 이야기로 만드는 외전 스토리나 롭 스타크와 제이미의 위스퍼링 전투, 웨스테로스를 떠나 여행하는 아리아의 이야기 같은 새로운 이야기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욕을 하고 실망스럽다고 해도 드라마를 다시 보면 정말 재밌고 이만한 드라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정주행을 해보면 그 당시 우리의 기대가 컸던 건지 시즌8도 나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집니다. 매튜 맥커너히와 우디 해럴슨이 주연한 미스터리 수사극 트루 디텍티브가 두 번째 작품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스터리한 사이코패스를 잡는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보다 나은 드라마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미스터리한 살인자와 그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며 밝혀지는 비밀, 이런 흐름을 정말 재미있게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리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진행을 하면서 이 드라마의 제목과 같은 진정한 형사, 트루 디텍티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와 법, 그 모호한 경계에 대해 여러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이라 저도 리뷰로 다룰 예정이므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남성분들이라면 밈으로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2화 16분부터 나오는 장면이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헤론 힐즈입니다. 이 작품은 1860년대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대륙을 가로지르는 서부횡단 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며 그 노선 중심에 있는 헤론 힐즈라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배경이다 보니 여러가지 정치적 알력 다툼과 복수, 그리고 철도 사업을 저지하려는 인디언의 이야기까지,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놓칠 수 없는 소재가 가득한, 남자 냄새가 가득한 마초적인 드라마입니다. 서부극이라서 그런지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즌 5까지 제작됐는데 왓챠에 전부 올라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다크를 리뷰했을 때 정말 많은 분이 로스트룸 리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여러가지 의미와 떡밥이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뜻과 의미를 찾아보는, 뜯어 먹어보는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2006년 작품이라서 이미 떡밥에 대한 해석은 거의 다 나왔으니 감상 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분명 2회차 관람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시즌1으로 마무리된 작품이라 금방 볼 수 있고 그만큼 빠른 진행으로 군더더기 없이 흘러가는 스토리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미스터리한 떡밥이 다크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가 왓챠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이 시즌1은 감상하셨을 거고 얼마 전에 방영한 시즌2를 찾는 분이 많으실 텐데 왓챠의 시즌2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카이 마사토가 열연한 이 작품은 보수적이고 비리와 곤모술수가 넘쳐나는 일본의 민낯을
도쿄중앙은행이란 작은 사회를 통해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과 불법적인 범죄, 그리고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한자와 나오키를 그렸는데, 일본 드라마인데도 여러가지 대사와 상황이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교과서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인 권성징악을 보여줄 것 같지만 의외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기죽지 않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한자와 나오키를 통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일본 드라마에 편견이 있다 해도 이 작품만은 꼭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대에도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지만 이건 일대의 수준을 넘어서는 명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를 뽑으라면 많은 분이 브레이킹 배드와 소프라노스, 그리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뽑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아직 안 보셨다면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리스트에 얼른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전쟁으로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과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무겁고 진중합니다. 전쟁 드라마답게 잔인한 수위가 상당히 높고 분위기가 진지하지만 적절하게 터져주는 개드립과 개그가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명이었지만 정말 많은 유명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B.O.B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현재라는 영상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재능 있는 배우가 많이 출연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재밌게 보셨다면 더 퍼시픽도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단 더 퍼시픽은 B.O.B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더 암울하고 어두우며 농담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미친듯이 웃다가 숨이 넘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오피스를 보다가 진짜 웃다 죽을 것 같아서 화면을 멈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를 보셨다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인 드라마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코미디 장르가 많지 않아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오피스는 영드 버전과 미드 버전이 있는데 왓챠에는 미드 버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드 오피스를 조금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미드 오피스를 더 좋게 보신 분도 많으시니까 우선 왓챠에 올라온 작품을 먼저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 9번째 시즌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덱스터가 왓챠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주인공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덱스터처럼 주인공이 범죄자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목적인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이상하게 그 불법 행위를 응원하게 되는 심리를 길티 플레저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드라마가 이 길티 플레저 심리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이때 주인공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죠. 덱스터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바로 사이코패스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살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름 합리적으로 합의를 보는데 그건 인간 말종의 쓰레기들만 골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덱스터가 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식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덱스터를 보고 범죄를 은폐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었고 덱스터의 내용 중 악어에게 토막낸 조각을 먹이는 부분이 있는데 CSI에서는 이것을 의식한 건지 악어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는 걸 잡아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즌8이 열린 결말로 끝나서 시즌9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래된 드라마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왓챠에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브레이킹 배드가 있다면 왓챠에는 소프라노스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뽑아보라면 많은 분의 취향이 갈리겠지만 드라마 부분에서는 소프라노스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브레이킹 배드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지만 소프라노스가 걸어온 길과 평가를 보면 이 작품을 깎아내릴 만한 오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토니 소프라노스라는 이탈리아계 패밀리 마피아가 뉴저지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간단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이 드라마가 지금 미드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때론 비열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가족과 조직원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토니는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져 발작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이를 더 크게 만드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설정은 지금이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주인공 주변에 산재한 여러가지 골칫거리와 본인의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설정은 소프라노스가 기초를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소프라노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마피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론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소프라노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극적인 마피아 이야기를 넘어 감동과 공감을 주는 드라마 소프라노스는 반드시 보셔야 할 드라마입니다. 이번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특히 슬램덩크는 저의 인생 만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하이큐가 리스트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큐는 주인공이 중심인 소년 성장물이 아니라 주인공과 동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중심의 진행이 아니고 슬램덩크처럼 주인공 주변의 매력적인 인물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라이벌이나 상대팀들도 모두 배구를 좋아하고 연습을 쉬지 않는 배구밖에 모르는 배구 바보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클리셰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슬램덩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 설정들이지만 이 작품을 직접 보신다면 다른 스포츠 장르에서 느끼지 못한 독특한 매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인 캐릭터가 정말 많은데 이들 중 누구 한 명에게 정을 붙이게 되면 다른 드라마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진짜 고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작가가 어떤 캐릭터 하나도 그냥 소비하지 않고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과 이겨내야 할 고난, 매력적인 개성을 모두에게 부여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느새 감상이 아닌 응원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의 뺨을 때리는 왓챠의 전설적인 명작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국산 OTT가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보다는 아쉬운 점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없는 걸 충족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작품이 없는 왓챠여서 이렇게 명작들을 사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리스트에는 없는 이어지 앤 이어지나 와이 우먼 킬처럼 우리가 접하기 힘든 최신작을 서비스해주는 고마운 면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거 없을 때는 한 달 정도 왓챠로 넘어가서 오늘 리스트에서 소개해드린 것들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경쟁은 넷플릭스와 왓챠 그들끼리 하는 거고 우린 그때그때 재밌는 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